1959년 두바이 통치자 셰이크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문단의 조언을 무시하고 셰이크 라시드 빈 사이드 알막툼은 신생 에미리트의 첫 번째 본격적인 공항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두바이는 걸프 지역의 자유로운 무역 거점으로 막 태동하던 시기였으며 한때 수익성이 높았던 진주 산업이 붕괴된 지 반세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영국의 위임 통치 하에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미래 성장은 결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공항은 완공되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공항에는 단 하나의 터미널과 다져진 모래로 만든 단일 활주로만 있었으며 이 활주로는 비행기 이착륙 때마다 평평하게 다져야 했습니다. 오늘날 약 65년이 지난 지금 같은 자리에 세워진 두바이의 대규모 세계 터미널 공항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 즉 DXB는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바쁜 공항이며 점점 더 붐비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담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완성되면 거대한 DXB 공항도 60년대의 그 먼지투성이 모래 활주로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모래에서 하늘로. 겸손한 시작에서부터 두바이는 관광, 금융, 비즈니스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눈부시게 성장해왔으며 두바이 국제공항도 그 발전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해왔습니다.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2000년에는 공항이 약 1200만 명의 승객을 처리했습니다. 2013년에는 그 수치가 660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2024년에는 923만 명에 달했습니다. 두바이는 그 자체로도 주요 목적지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 위치로 두바이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를 잇는 주요 교차점이 되었고 세계 인구 3분의 2가 8시간 내 비행거리 내에 거주합니다. 이 공항은 2013년 런던 히드로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국제 허브가 되었습니다.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이 더 많은 이용객을 자랑하지만 두바이와 달리 대부분이 국내선 승객입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현재 약 106개의 항공사가 운항하고 있으며 두바이를 107개국 272개 도시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을 위해 지어진 제3터미널은 전 세계에서 바닥 면적이 가장 큰 터미널로 무려 17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2008년 개장 당시 이곳은 바닥 면적 기준 세계 최대 건물이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 이 공항은 터미널, 콘코스, 활주로, 그리고 기타 주요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추가하면서 일련의 대규모 확장 공사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새 천년이 시작될 무렵 에미리트 당국은 DXB의 기하급수적인 성장 속도와 결국 겪게 될 심각한 부담을 고려해 또 다른 공항의 필요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엔자 알마툼 국제공항은 두바이의 통치 가문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2010년 두바이 남서부의 인구가 드문 두바이 사우스 지역에 개항한 이 공항은 처음에는 화물 운송을 염두에 두고 건설되었습니다. 그해 6월에 첫 번째 상업 항공편이 착륙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이미 포화였고 걸프 지역 항공 화물 운송이 급성장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개항 당시 알막툼 공항은 연간 15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화물 처리 능력 면에서 세계 최대 공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5km 길이의 활주로 하나만을 갖춘 이 새로운 공항은 공식적으로 승객들에게 문을 열었고 주로 저가 항공사와 일부 국제 항공사 그리고 전세기와 개인 비행기를 운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항은 좋은 보조공항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5월 두바이 국제공항이 활주로 보수공사로 하나를 폐쇄했을 때가 큰 시험대였습니다. 여러 항공사가 알막툼 공항으로 이전했고 새 공항은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해 거의 100만 명 승객을 원활히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100만 명은 사실상 최대 수용 인원이었습니다. 한편 DXB는 연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승객 수로 인해 물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계 수용 인원은 9천만 명이었지만 결국 2024년에 그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두 공항을 합쳐도 두바이의 항공여행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바이 국제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할당된 부지에서 최대한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빽빽한 도심 지역과 주요 고속도로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확장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미래 개발을 위해 주거 지역과 중요한 인프라를 가로지르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물리적으로 복잡하며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포화 상태인 공항을 계속 확장하거나 두바이로 들어오는 항공 교통량을 제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서 더 크고 더 나은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 관계자들답게 이제 누구에게도 놀랍지 않을 단 하나의 명확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알막툼 공항의 화물 허브 부지. 한때 광활한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던 그곳에 그들은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의 공항이
현재 알막툼 공항의 5배 크기로 연간 2억 6천만 명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존재입니다. 알막툼 국제공항의 비전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완전히 건설되면 지구상의 다른 모든 공항을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5개 평행 활주로는 4.5km 길이 1.5km 간격으로 배치되어 4대 비행기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애틀랜타 하치필드 잭슨, 시카고 오헤어 등 다른 공항들도 5개 이상 활주로를 운영하지만 간격과 풍량 제약으로 동시에 2, 3개만 사용 가능합니다. 반면 알막툼 공항은 시간당 200회 이상 이착륙을 처리해 세계 주요 공항이나 뉴욕, 런던의 전체 공항 시스템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4.5km 길이는 두바이의 더운 기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낮아 같은 속도에서도 낮은 온도보다 비행기 날개 아래 양력이 적게 발생합니다. 국제 평균보다 1.5km 더 긴 활주로는 완전히 적재된 에어버스 A380이 45도 더위에도 이륙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모든 활주로에 첨단 항공 기술이 적용되며 정밀 착륙 시스템으로 비행기는 모래폭풍이나 짙은 안개 속에서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습니다. 위성 유도 항법 시스템과 스마트 조명이 조종사를 게이트까지 정확히 안내합니다. 한편 지상 레이더와 AI 기반 관제탑 테스트 중엔 활주로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공항이 완공되면 무려 400개의 게이트를 자랑하게 됩니다. 이는 애틀란타의 하치필드 잭슨 공항의 2배가 넘고 런던 히드로 공항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게이트들은 4개의 거대한 콘코스에 분산 배치됩니다. 동서 각각 2개씩이며 각 콘코스 길이는 약 2.7km, 건축 면적은 230만 베레트입니다. 규모로 따지면 이는 축구장 약 320개를 나란히 놓은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에게 공항을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항에는 지하 자동 이동 시스템, 즉 공항 내부에 자동화된 지하철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름을 생각해낸 사람에게는 칭찬을 보내야겠죠, 아마도요. 아직 계획이 입찰 중이긴 하지만 이 시스템은 터미널과 콘코스를 잇는 14개의 역사이를 승객들이 오가게 해주며 공항 내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알막툼 공항을 환승지로서 특히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4개의 콘코스 각각은 2.7km 길이의 중앙축을 따라 배치되며 여러 층에 걸쳐있는 3개의 거대한 아트리움으로 나뉘어 출발과 도착, 특별 라운지, 대규모 레저 및 소매 공간, 그리고 물론 지하에 위치한 자동 이동 열차역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각 아트리움 위에는 사구 형태의 큰 지붕이 설치됩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의 지리와 문화 유산을 반영하면서 실용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공항의 설계는 자연광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적 장점뿐 아니라 공항의 탁 트인 느낌과 웅장함, 친환경 분위기를 더합니다. 또한 인공조명 필요성도 크게 줄여줍니다. 따라서 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기에 이 설계는 자연광을 최적화하면서도 눈부심과 연료입을 줄이는 균형 잡힌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는 사용된 자재 덕분이기도 한데 유리창, 루버, 외장재, 스크린에 중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지붕의 곡선과 콘코스의 일체형 구조 덕분이기도 합니다. 건축가의 초기 설계 렌더링에서는 공항 안팎에 풍부한 녹지가 조성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항으로 차를 몰고 들어오는 여행객들은 야자수가 우거진 오아시스에 둘러싸인 거대한 인공 호수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과 연결 통로 내부에는 미니숲, 열대지대,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편안한 수경시설과 함께 수직 정원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최적의 지붕 설계를 위해 꼼꼼한 바람 분석이 필수적이었고 더 넓은 공항을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활주로는 이 지역의 주풍에 맞춰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정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착륙 시 위험한 횡풍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상대로 바람은 많은 모래와 먼지를 실어 시야를 가리고 엔진 마모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계획자들은 활주로 배치, 유도로 간격, 그리고 터미널의 여과 시스템에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항 경험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공항에서 우리가 모두 알고 사랑하는 인간을 마치 짐짝처럼 다루는 그 중간지대 같은 시스템 말이죠. 알막툼 공항이 이 부분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텔리암의 수도. 이제 알막툼 공항에 또 다른 대담한 약속이 있습니다. 초고도 첨단, 완전히 혁신적인 수화물 서비스입니다. 두바이의 현재 시스템조차도 그 자체로 기술의 경이로움이지만 태무굿을 굴리기 장난감처럼 보이게 만들 서비스입니다. 아멘다의 혁신은 공항이 출발 며칠 전에도 수화물을 접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두바이 국제공항 일부 항공사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알막툼 공항에서는 표준화될 전망입니다. 결국 이 공항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승객들은 출발 전에 짐을 맡길 수 있어 비즈니스맨과 관광객 모두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또한 호텔 짐 픽업 서비스도 프리미엄 요금으로 계속 제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가방은 터미널 아래에 있는 자동 고속 컨베이어 네트워크로 이동하기 전에 전자 태그가 부착될 것입니다. 규모를 가늠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은 최대 가동 시 시간당 최대 5만 개의 수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의 현 시스템은 세계 최대, 최고지만 최대 처리량은 16,000개입니다. 수화물은 여러 단계의 보안 검색을 빠르게 거칩니다. 엑스레이와 CT 스캐너가 거의 즉시 이상 징후를 감지하여 의심스러운 수화물은 별도의 검사 구역으로 보내집니다. 검사가 끝나면 수화물은 항공편 번호, 탑승구, 출발 시간별로 분류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수화물은 중앙 분류 네트워크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순환하거나 주차 구역에 대기합니다. 곧 출발해야 하는 수화물은 자이오니스트 디업승구로 이동하며 수직 리프트와 팝업 해치를 통해 항공기가 주기된 바로 그 위치로 나오게 됩니다. 이후 짧은 컨베이어 암을 통해 비행기에 실리게 됩니다. 이제 이 리프트와 해치 기능은 정말로 혁신적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공항에서는 수화물을 수화물 출구에서 항공기로 운반하기 위해 트럭을 사용합니다. 알막툼은 트럭으로 인한 혼잡을 줄이고 서비스 시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거의 전적으로 이 팝업 해치에 의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 관계자들은 최첨단 수화물 트랙터가 테스트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이 트랙터들이 자율주행으로 설정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최대 4개의 수화물 컨테이너를 견인하는 것입니다. 최신 모델은 시속 15km로 인간 감독하에 운행됩니다. 이 트랙터들은 수화물 시스템이 완전히 가동되어 모든 탑승구를 지원할 때까지 임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트랙터들은 유지보수 작업이나 시스템 고장 또는 특별한 운송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안전망으로 계속 운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알막툼은 이 트랙터들에 크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듯합니다. 도착 수화물의 경우 공항은 수화물 하역 시작 후 약 15분 이내 짐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항공기가 완전히 정지하고 엔진이 꺼지며 안전 점검이 완료된 후부터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주변을 맴돌며 멍하니 바라보고 슬퍼 보이는 주인 없는 여행 가방들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 모습을 지켜보던 날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약속대로라면 승객이 수화물 수치구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짐이 컨베이어 벨트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굴 인식이나 탑승권을 스캔하면 짐이 바로 본인에게 전달되는 생체 인식 키오스크를 이용해 기존의 컨베이어 벨트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담한 목표이며 미래지향적 허브인 두바이에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혁신은 공항의 주요 승객 시스템에도 적용됩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생체 인식 기술 분야 선두주자이며 스마트 게이트는 등록된 승객에게 제공됩니다. 여기서는 얼굴을 들어올리고 액세서리를 빼면 카메라와 AI 생체 인식 시스템이 당신을 확인해 통과시킵니다. 이는 일반 승객을 위한 절차입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의 비즈니스 및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에게는 생체 인식 레드카펫이 완전히 펼쳐집니다. 정말 말 그대로 터미널 3의 여행객들은 빨간 카펫이 깔린 터널을 따라 걸으며 훨씬 더 발전된 생체 인식 기술이 사람들이 멈추지 않아도 얼굴을 스캔합니다. 이 시스템은 최대 10명의 승객을 14초 만에 처리하며 탑승권이나 여권 스캔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멋진 거죠. 정말 끝내줍니다. 알막툼 공항에서는 이 기술이 모든 승객의 기본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로에서 탑승구까지 대기 시간과 서류 의존도를 최소화해 더욱 매끄럽게 설계될 예정입니다. 안면 인식 기술이 체크인, 보안, 세관, 탑승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번거로웠던 공항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승객들은 자동으로 인식되어 아무런 방해 없이 공항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알막툼 내부에서 관계자들이 준비 중인 내용입니다. 이제 주변에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공항이 이 거대 프로젝트의 심장과 두뇌인 것처럼 그 공항을 둘러싸는 것은 목적에 맞게 설계된 거대한 몸체가 될 것입니다. 에어로트로폴리스. 네,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여행 허브가 완전히 새로운 도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공항 주변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당국은 이미 에어로트로폴리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대도시 지역인 두바이 사우스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의 포부는 두바이 월드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에 잘 담겨 있습니다. 이름이 다소 혼란스럽긴 합니다. 알막툼 공항이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두바이 사우스에 거주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인센티브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심 두바이에 비해 훨씬 저렴한 신축주택, 주택 수당과 신속한 비자 발급 같은 기업 및 정부의 혜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출퇴근 시간 단축 등이 그것입니다. 두바이의 주요 도로들은 악명 높게 혼잡하며 샤르자와 아부다비 등 인접한 에미리트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바이의 오래된 지역들이 급격한 확장으로 수용 능력을 초과한 것과 달리 에어로트로폴리스는 효율적 교통과 현실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계획되어 건설되고 있습니다. 최신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곳은 100만 명을 수용하며 노동자 숙소부터 고급 빌라까지 다양한 주거 형태를 제공합니다. 이 도시는 두바이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약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여기엔 항공과 화물도 포함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일자리는 이미 두바이에 자리 잡은 핵심 산업 전반, 예를 들어 건설, 기술, 관광 서비스업 분야 등에서 제공될 것입니다. 마스터 플랜은 이 지역을 8개 테마지구로 나눕니다. 이들 중에는 항공, 물류, 상업지구가 포함되며 이곳에서는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모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구역은 두바이 엑스포 2020 개최를 위해 계획된 도시구역이 됩니다. 현재는 엑스포 시티로 불리는 이 부지는 팬데믹 이후 다시 문을 열었고 기술, 건축, 공학 분야의 최첨단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이 부지는 스마트 시티로 변모해 친환경 기술과 디지털 산업, 미래지향적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두바이 사우스는 2024년을 450개의 신규 기업 사업을 시작하며 마감했고 사무실 임대는 연평균 300%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연결성은 또 다른 주요 장점이자 중요한 경제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곧 개통될 에티하드 철도의 주요 승객역이 이미 계획 단계에 있으며 이 역은 공항을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지원하는 철도망과 연결하게 됩니다. 이 철도는 아랍에미리트의 7개 토우국 전체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인근 아부다비나 샤르자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에게는 판도를 바꿀 혁신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티하드 철도가 역사적인 걸프협력회의 철도의 아랍에미리트 구간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완공 시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가 처음으로 철도로 연결됩니다. 이 철도는 걸프 국가들의 통합을 빠르게 하며 반도 내 상품과 사람 이동 방식을 혁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두바이는 이미 세계 최고의 화물 허브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제벨알리 항구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인공 항구 중 하나이며 중동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입니다. 그리고 알막툼 국제공항과 함께 이곳은 두바이가 물류 회랑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은 2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해상과 항공 사이의 화물 이동량과 속도를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곧 완공될 철도망으로 화물이 아랍에미리트와 걸프 국가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어 두바이는 세계 물류 중심지이자 글로벌 무역 여행의 연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알막툼 국제공항은 물론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항 건설을 위한 로드맵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되었을까요?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다. 마스터 플랜 1단계는 이미 진행 중이며 2024년 4월 두바이의 셰이크 CEO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막툼이 공식 승인했습니다. ACT는 첫 번째 여객 터미널에만 무려 350억 달러의 투자를 승인했습니다. 두바이 항공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두바이 항공 도시공사, 공항 주변의 광범위한 도시를 담당하는 기관, 이 두 개의 주요 국영기관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1단계의 핵심은 웨스트 터미널 건물과 넓은 아트리움, 100개의 탑승구, 그리고 모래언덕 같은 지붕을 가진 미래의 4개 콘코스 중 첫 번째 콘코스입니다. 첫 번째 활주로들이 이미 모래 위에 조성되고 있으며 추가 활주로도 운영에 지장 없이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신중히 간격을 두고 배치됩니다. 수화물 시스템과 자동 인원 수송 시스템, 4개역 포함이 대에너지 센터, 소방 및 구조센터, 지상 지원도로, 정비야드 등 공항의 중요 핵심 시설도 함께 구축됩니다. 모두 합쳐서 1단계가 2032년경에 완료될 때쯤이면 알막툼 국제공항은 연간 약 1억 3천만 명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미 현재 두바이 국제공항이 처리하는 승객 수보다 50% 더 많은 수치입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와 평행하게 지어지는 첫 번째와 동일한 두 번째 콘코스 건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수화물 시스템, 전력 공급, 도로망, 그리고 자동 인원 수송 시스템도 그에 맞게 확장되어 연간 수용 능력이 1억 5천만 명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서는 알막툼이 두바이가 약속한 거대한 공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엄청난 규모를 감안할 때
완전한 완공은 2050년대 중반 이후, 어쩌면 그보다 더 늦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플무버는 14개 역의 네트워크로 완성되며 알막툼은 두바이 교통망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곳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퍼플라인이라는 급행 지하철 건설 가능성, 이미 엑스포시티까지 연장된 기존 레드라인의 확장, 그리고 물론 곧 도입될 에티하드 철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건설이 완료되면 그 수치는 놀랍습니다. 연간 2억 6천만 명의 승객 수용 능력, 거의 400개의 탑승 게이트, 그리고 1,500만 톤이 넘는 화물 처리량을 자랑합니다. 그것은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양의 1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홍콩이나 상하이 같은 주요 허브들도 그 수치의 일부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말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설계는 확정되었고 기반 공사는 승인되었으며 주요 시스템에 대한 계약도 이미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10억 디르함 규모의 계약이 두 번째 활주로를 위해 입찰에 붙여졌고 이미 기초공사와 기반 시설이 진행 중입니다. 건설업체들이 자동화 열차, 수화물 시스템 입찰에 참여 중이며 연말까지 계약이 예상됩니다. 한편 두바이의 거대한 지상조업 회사인 다나타는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 항공기와 수화물 홀 사이를 오가는 자율 수화물 트랙터에 대한 관련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두바이 국제공항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바이 국제공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성공적이며 그 자체로 인프라의 경이로움이라면 분명히 보조 허브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폴 그리피스 두바이 공항 CEO는 두 초대형 공항이 가까이에 위치해 항공교통 분산이 비합리적이고 오히려 물류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째로, 이는 승객들과 항공사들이 두 곳을 계속 오가게 만들어 두바이가 전 세계 환승지로서 매력적인 이유인 효율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알막툼 공항의 1단계가 완료될 즈음이면 두바이 국제공항의 거의 모든 자산이 운영 수명의 끝에 다다를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에서는 두 공항을 무기한 운영하는 대신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 하나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은 도시의 미래를 글로벌 허브로 만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피스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 공항은 두바이의 모든 항공 수요와 압박을 충분히 감당하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아랍에미리트의 모든 상업 항공편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에미리트 항공과 두바이의 나머지 항공 운항을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옮길 때가 되면 관계자들은 이 작업이 단 3일 만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공사 중 하나인 에미리트 항공의 항공기와 직원, 물류, 승객을 단 한 주말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는 두바이 국제공항의 한 시대 종류이자 두바이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 공항은 이 도시를 세계적인 교차로로 도약하게 했고 이 미래지향적인 용광로이자 일과 놀이가 공존하는 두바이를 세계 지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알막툼 공항이 그 유산을 더욱 발전시켜 두바이의 힘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도약의 단계를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바이를 세계로 열어준 관문은 그 전통을 이어가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규모로 도시의 야망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규모로 미래 항공여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완전한 도시가 뒷받침하는 하나의 메가 공항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